한여름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7월의 어느 날 최민수와 김지연 부부는 강원도 깊은 산속 계곡 근처에 자리 잡은 펜션으로 휴가를 떠났다. 서울의 답답한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 맑은 계곡물 소리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지연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자 했다. 결혼 10년 차 아이 없이 오붓하게 살아온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번 여행에서 미묘한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펜션은 계곡을 따라 자리 잡은 고즈넉한 목재 건물이었다. 민수와 지연은 짐을 풀고 테라스에 앉아 계곡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그림 엽서 같았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여기 진짜 좋다, 지연아. 우리 자주 이렇게 와야겠어.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쉬니까 좋네. 회사 일 바빠서 정신 없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갔다. 민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 펜션의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준비했다. 민수는 고기를 굽고 지연은 와인이 잔에 찰랑이는 소리가 계곡의 물소리와 어우러졌다. 지연도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다. 휴가를 위해.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해 자주 스마트폰을 힐끔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폰으로 뭐해? 회사 일? 민수가 고기를 뒤집으며 물었다. 지연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냥 친구가 메시지 보냈나 싶어서. 별거 아냐. 그녀는 얼른 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기를 접시로 옮겼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연은 원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는 편이었으니까. 와인을 몇 잔 마시자 민수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이상했다. 평소엔 와인 몇 잔에 이렇게 졸릴 리 없는데 오늘은 유난히 몸이 나른했다. 나 좀 졸리네. 오늘 좀 피곤했나 봐. 민수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지연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게 오늘 좀 무리했나 봐. 가서 좀 쉬어. 내가 여기 정리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따뜻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곧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민수가 잠든 사이 지연은 조용히 테라스를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수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다. 몇 분 뒤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펜션의 현관문을 열었다. 계곡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시간 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방으로 돌아와 민수 옆에 누웠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런 밤이 여행 내내 반복되었다. 민수는 매일 밤 와인을 마신 후 어김없이 잠에 빠졌고 지연은 그가 잠든 틈을 타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민수는 꿈속에서도 아내의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연이 그의 와인에 수면제를 탄 것을 알 리 없었다.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지연의 핸드백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하얀 가루였다. 처음엔 화장품이나 약물로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했다. 지연은 잠을 잘 자는 편이었다. 불면증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왜 이런 약이 그녀의 가방에 있는 걸까? 민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연아, 나 좀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이거 좀 봐줄 수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연은 궁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뭔데? 약 같은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하얀 가루야. 지연이 가방에서 찾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다음 날 민수는 태연을 만나 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건넸다. 태연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초조하게 태연의 사무실을 서성였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약 아니야? 민수가 투덜거렸다. 태연은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정확히 확인해야지. 잠시 후 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야, 이거 수면제야. 그것도 꽤 강한 성분이 들어있는 거. 지연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거지?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수면제? 지연이는 잠 잘 자는데 왜 이런 걸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도 모르지. 근데 이거 병원 처방 없이는 구하기 힘든 약이야.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지연이 왜 수면제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 좀 늦었네? 회사에서 뭐 있었어? 지연이 물었다. 민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응, 그냥 좀 바빠서. 태연이 좀 만나고 왔어. 지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태연이?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민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최민수는 태연의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의 핸드백에서 발견한 하얀 가루, 태연이 확인해준 그 가루가 강한 성분의 수면제라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연은 왜 그런 약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민수는 지연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지만 그 다정함이 이제는 어딘가 위태롭게 느껴졌다. 민수는 지난 한 달을 곰곰이 되짚었다. 매주 수요일 밤 그는 이상하리만치 일찍 잠에 빠졌다. 회사에서 아무리 바빠도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때마다 지연이 건네준 와인을 마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면제, 수요일, 지연의 이상한 행동. 그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지연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수야,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저녁 식탁에서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회사에서 좀 바빠서 그래. 별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연의 걱정 어린 눈빛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지연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다음 주 수요일 지연의 행동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만 믿고 넘어갈 수 없었다. 수요일 저녁 지연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민수는 그녀를 관찰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오늘 메뉴 뭐야? 냄새 좋네. 민수가 싱크대 옆에 서서 물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소고기 불고기랑 된장국. 내가 좋아하는 메뉴지. 그녀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와인 한잔 할까?
오랜만에 분위기 내자. 민수는 심장이 쿵쾅 뛰었다. 와인. 지연이 수면제를 탈 기회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지. 내가 병 딸게. 그는 와인병을 따는 척하며 지연이 잔을 채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지연은 부엌에서 와인잔 2개를 들고 나왔다. 자, 민수야. 오늘 좀 힘들었지? 이거 마시고 좀 풀어. 그녀가 잔을 건넸다. 민수는 잔을 받아들며 그녀의 눈을 살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고 싶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지연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느끼며 연기를 시작했다. 와, 오늘 좀 졸리네. 그는 하품을 하며 안방으로 향했다. 나 좀 누워 있을게. 너도 정리하고 와. 지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금방 정리하고 갈게. 푹 쉬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수는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했다. 민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든 척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눈을 살짝 뜨고 지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지연은 방에 들어와 그의 숨소리를 확인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 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몇 분 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 지연은 조용히 침실을 나가더니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야한 속옷으로 갈아입고 발소리를 죽이며 다른 방으로 향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는 지연이 향한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의 안에 10년간 함께한 지연이 다른 남자와 선을 넘고 있었다. 지연.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이게 뭐야? 지연과 남자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지연은 급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변명을 시도했다. 민수야, 이건 오해야. 제발.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오해? 오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뭘 보고 있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최민수는 방 문을 벌컥 열고 지연과 낯선 남자를 마주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아내 김지연이 다른 남자와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그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민수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덮였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지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민수는 그를 노려보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 한 번만 더 여기 나타나면 너 인생 끝장이야.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현관문을 향해 달아났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민수야, 제발. 오해야. 내가 잘못했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오해? 내가 지금 뭘 본 건데, 지연? 너 지금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와 거실로 걸어갔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연은 잠시 후 속옷 위에 얇은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민수 앞에 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제발 나 말 좀 들어봐.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미쳤었다고? 그게 변명이야? 너 나한테 수면제까지 먹여놓고 이런 짓을 했어. 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거실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틀며 대답했다. 나 그냥 스릴을 느끼고 싶었어.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서 뭔가 자극이 필요했어.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스릴? 자극? 그래서 나를 약으로 재우고 다른 남자랑 잤다고? 그게 내 변명 전부야?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남자 누구야? 어디서 만난 거지? 지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랜덤 채팅 앱 거기서 만났어. 그냥 처음엔 대화만 했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랜덤 채팅? 너 내가 잠든 사이에 그런 짓을 하려고 일부러 나를 재웠어? 지연, 너 진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10년간 함께한 아내가, 그가 전적으로 믿었던 지연이 이런 배신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지연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용서? 너 지금 나보고 그 장면을 잊고 너랑 계속 같이 살라고? 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그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의심했어. 내가 부족해서 너를 이렇게 만든 건가 싶었어. 근데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었어.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연과 그 남자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보낸 문자와 그 뒤에 이어진 현관문 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지연의 스마트폰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 남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 배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수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몰래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 앱을 열었다. 지연이 랜덤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여러 남자와 대화를 나눴고 그중 한 명과 정기적으로 만나온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그들의 대화에서 스릴과 짜릿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발견했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다. 이게 내가 말한 스릴이야?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대화 기록을 캡처해 자신의 폰으로 전송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 배신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지연의 핸드백에서 발견했던 수면제 봉지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작은 비닐 봉지가 그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수는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아, 나 좀 도와줘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태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지연이랑 무슨 문제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연이가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어. 수면제까지 써가면서. 태연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민수야, 진정하고 얘기해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의 일을 설명했다. 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다. 민수야, 이건 심각해. 너 지금 뭐 할 건지 생각해 봤어?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그 남자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증거는? 법적으로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민수는 이미 캡처한 채팅 기록과 수면제 봉지를 떠올렸다. 증거는 충분해. 내가 다 준비할게. 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지연과 그 남자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서울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에 전화해 약속을 잡았다. 그는 지연의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랜덤 채팅 기록과 핸드백에서 발견한 수면제 봉지를 챙겼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할 생각이었다.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다잡았다. 너 할 수 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다. 민수는 변호사 김수연을 만나기 위해 로비에서 기다렸다. 김수연은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로 이혼 소송과 가사 사건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민수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수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최민수님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무슨 도움을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수면제 봉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아내의 가방에서 찾았어요. 제 와인에 이걸 타서 저를 재웠고 그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김수연은 수면제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배우자가 약물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의식을 조작했다는 건 법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어떤 게 있나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연의 채팅 기록 캡처본을 보여주었다. 이건 아내가 랜덤 채팅 앱에서 그 남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몇 달간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들을 봤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장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김수연은 메모를 하며 물었다. 상간남의 신원은 확인하셨나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람의 신원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릅니다. 그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쫓아냈어요. 하지만 채팅 기록에 아이디가 남아 있어요. 그걸로 추적할 수 있을까요?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채팅 기록과 아이디를 바탕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제는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나요? 민수는 태연에게 확인받은 사실을 설명했다. 제 친구가 의사인데 이게 강한 성분의 수면제라고 했어요. 처방전 없이는 구하기 힘든 약이라고. 김수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건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해 당신을 잠재우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정의를 찾고 싶어요. 제 가정을 망친 대가...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게요.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과의 10년 세월이 떠올랐다. 결혼 초 둘은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랑했다. 지연은 그의 꿈을 응원했고 민수는 그녀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차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수가 들어오자 지연은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오늘 어디 갔었어?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변호사 만났어. 너랑 나 이제 끝이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내가 잠든 사이에 다른 남자랑 침대에 누워서 웃고 있었어. 그게 잘못했다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그 남자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희 둘 다 내가 한 짓에 대해 책임져야 해. 그는 지연의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기 다 있어.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증거로 남았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그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마. 나 혼자 잘못한 거야. 민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 혼자? 그 남자가 너랑 같이 그 짓을 하면서 내 가정을 망쳤어. 너만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없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며칠 뒤 김수연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민수님, 상간남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채팅 앱의 아이디를 통해 추적했는데 이름은 박준혁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연은 차분히 설명했다.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이혼 판결과 위자료 청구 모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 잘하셨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김수연이 보내준 소장 초안이 들려 있었다. 소장에는 지연의 불륜과 수면제 사용, 그리고 상간남 박준혁의 가정 파괴 행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 문서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배신감과 분노로 덮여 있었다. 그는 정의를 찾고자 했다. 지연과 박준혁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민수는 소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어 지연의 스마트폰 채팅 기록, 수면제 봉지, 그리고 그의 상세한 진술은 법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변호사 김수연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박준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다. 법정에서 지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민수야,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지연은 판사 앞에서 애원했지만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후회?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그걸 후회 한마디로 덮으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법원은 민수와 지연의 이혼을 선고했다. 재산 분할은 민수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고 지연은 민수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상간남 박준혁에 대한 소송도 성공적이었다. 박준혁은 민수의 가정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판결문이 선고되는 날 민수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났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법적 승리는 얻었지만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법정 다툼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지연의 친구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민수와 지연이 함께 살던 시절 자주 어울렸던 친구였다. 카페에서 마주친 혜진은 민수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뭐 그럭저럭. 너는 잘 지내? 혜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내가 지연이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민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지연이? 무슨 일이야? 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연이가 사실 성중독이었어.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그녀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는데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성중독? 그게 무슨 소리야?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지연이가 몇 년 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어. 랜덤 채팅 앱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한 관계를 즐기는 거, 그게 그냥 스릴을 찾는 게 아니라 병적인 거였어. 펜션에서도 너한테 약을 먹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들었어.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펜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연이 매일 밤 그가 잠든 틈을 타 어딘가로 사라졌던 순간들. 그는 그때는 단순히 그녀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펜션에서도 그랬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안해, 민수야. 나도 몰랐어. 지연이가 나한테 털어놓은 건 최근이야. 그녀 이제 치료받으려 한다고 했어. 민수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연의 배신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성중독이라는 병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연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결심했다. 지연의 문제는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와의 삶을 끝냈다. 몇 달 뒤 민수는 지연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이혼 후 자유롭게 생활하며 여전히 여러 남자들과 만남을 즐기고 있었다. 민수는 친구 태연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연이 이제 자기 맘대로 사는가 봐. 뭐 그게 그녀한테 맞는 삶인지도. 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너 괜찮아?
그런 소식 듣고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민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커피를 마셨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로했다. 이건 잘 된 거야, 민수. 너는 너답게 살 수 있어. 그는 법정에서 얻은 승리가 단순한 돈이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를 자유롭게 한 열쇠였다. 어느 날 민수는 계곡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펜션에서의 그 여름을 떠올렸다. 맑은 계곡물 소리, 지연의 미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신.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연은 그녀의 길을 가고 민수는 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더 이상 배신의 계곡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길이었다.